네, 우리가 이론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 33회 기출문제의 실무 수행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4페이지죠. 주식회사 히말라야 회사 코드 3633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등산 장비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8기이다. 제시된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같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적요 중에서 이 타계정 대체 적요가 8번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추가 작업이 F3이죠. F3 눌러서 추가 작업 해주죠. 그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6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6개의 실무 유의사항 여러분 체크하셨습니다. 자, 1번 문제 기초정보관리 2의 10점짜리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를 등록해라 하는 문제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알프스와 신규 거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평가 문제 주식회사 알프스에 대한 거래처 등록 코드는 22000 구분은 전체로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도 입력할 것. 거래 시작일은 2020년 1월 8일이다. 여기에 없는 추가적인 사항들 여기서 좀 추가로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아예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새로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2000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신규로 거래처 등록하셔라 그러시면은 여러분 거래처 등록에 일반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신규로 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사항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평가 문제에 있는 이 평가 문제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또는 거래 시작일 이런 것도 빼먹지 마시고 상호 주식회사 알프스 그리고 등록번호 계엄연월일 계엄연월일 입력하는 것은 없죠. 여기에는 회사 등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만 여러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등록을 다 하신 걸로 하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과 수정 문제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열으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차액이 110만 원이 생겨 있는데 여기가 0이 나올 때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어디 자산에서 차이가 있나요? 자산 543130인데 자산이 밑에 542 자산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유동자산은 476330 유동자산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현금부터 한번 봅시다. 95200원 2615 12430 5천만원 50만원 6천만원 500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빠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받을 어음이 110번이니까 밑에다가 111번 6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50만원만 찾으면 되나요? 단기 대여.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은 475730으로 맞았고 비유동 66800 맞았고 그러면 이제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 125630 어디 볼까요? 부채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부터 외상매입금부터가 부채죠? 4,900 외상매입금이 3,400인데 이거 틀렸네요. 3,400만원. 더 차이가 나? 미지급금이 35500 미지급금도 틀렸네요. 더 차이. 뭔가 이거 큰일 났군. 오케이. 또 미지급금을 고치니까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두 개 고치니까 밑에 차액이 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1번 대손충당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부채에 와서 미지급금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수정하시면 차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실 때 이렇게 총계를 가지고 우선 체크들을 해보셔야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요?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왔는데 뭐 간단한 문제가네. 네, 거래처 코드도 다 알려줬으니 입력도 빠를 것이고 네, 자, 히말라야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미수금과 장기대여금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이건 아주 간단한 입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먼저 미수금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코드 알려줬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118 엔터 치고 200만원 엔터 220 엔터 치고 100만원 엔터 그리고 밑에 차액이 0 나오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대여금 찾으세요. 장기대여금 여기 있죠? 네. 자, 오른쪽 코드 난 클릭하고 125 엔터 850만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160번 엔터 350만원 엔터 친 다음에 아래에 차액이 0 나오는가 또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뭐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이나 또는 차입금이 안 나오면 쉽게 나온 겁니다.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이나 차입금은 입력할 사항이 좀 많죠.
여러분 오른쪽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해당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 바드러움 같은 거 이런 경우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4개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바드러움이 나온다 그러면 1개나 2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입력사항이 굉장히 많죠. 보다시피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차입금 2호를 안 해놨네요. 근데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제시된 것만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입을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짜리 해봤는데 앞에서 여러분 용산전자하고 유형상사 해봤을 때 이런 유형으로 나왔었죠. 자, 이제 큰 번호 2번 거래자료 입력 20점. 주로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주로 일반전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현금 영수증 2개를 한꺼번에 주었어요. 2개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를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와 도시락. 그러니까 음료수는 마트에서 사고 도시락은 또 도시락 가게에서 샀겠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나의 전표로 해라 이거. 하나의 전표로.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직원들 야유회에 제공한 음료수, 도시락을 모두 계정 과목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뭐로 하면 되죠? 복리후생비죠? 거래처 직원. 그렇죠. 어쩐지 복리후생비 같으면 저 부가세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래처 직원 접대비입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그래서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이기 때문에 이거 접대비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날짜도 똑같단 말이에요. 날짜도 7월 6일로 거래일시가.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한 줄로 간단히 써도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나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출금 전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7월 6일 일반 전표를 열겠습니다. 7월 6일 밑에 써도 좋고 위에 써도 좋아요. 출금 1번 복리후생비 접대비 왜 이러지? 접대비 접대비 방향키로 뚝뚝뚝 가셔가지고 그 두 개 합계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엔터 하면 끝나요. 증빙이 2개라서 좀 부담스럽지만 뭐 이게 입력은 아주 간단하네요. 한 줄로. 만약에 하나의 전표가 아니라 증빙별로 입력하라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출금 전표 2건으로 하면 되죠. 2건으로 하면 되고 하나의 전표로 하라 그러면 한 건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478페이지 약소거음 발행거래 4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소거음 발행거래 4점이다. 전자음 800만원짜리가 있고요. 밑에 보통예금 통장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200만원 이게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설악산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 200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액은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지급음 대변에 지급음 보통예금이 되겠군요. 1번 전자음 등록을 하시오.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지급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게 지금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차분하게 3가지를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 어음 등록을 할 때는 이 어음을 보면서 하시고 여기 수령일 이런 날짜
수령일 꼭 오타 없이 오류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여기 어음 등록에 관한 정보 여기 있습니다. 어음 등록에 관한 정보.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상단에 보시면 어음 등록 단초 있죠? 네, 거기서 항상 수령일, 어음 등록할 때는 수령일에서 차분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2020년 7월 9일. 자,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고 가야 됩니다. 4번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우리은행이라고 평가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찾아주세요. 네, 여기 확인. 자, 시작어음 번호는 한매죠. 그러니까 번호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전자어음은 뒷칸에다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넣을 때는 앞에 세 자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연도 202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일 0709 그리고 나서 1년 번호 1, 2, 3, 4, 5, 6, 7, 8, 7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한매 1 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해주시면 닫아집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7월 9일 날짜네요. 자, 9일 입력하시고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부채 감소를 먼저 해볼까요?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설악산. 자, 설악산의 저교를 보시면은요. 예. 저교 이거 그냥 지나가세요. 채점하지 않죠. 자,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엔터 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대변에 4번 200만원은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부터 먼저 할까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거기 우리은행이라고 있으니까 우리은행 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2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또 세 번째 줄에서 엔터하면 날짜가 복사되고 또 대변에서 엔터해도 대변이 복사되고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 252번이죠. 지급어음의 거래처 어디로 넣어야 돼요? 네, 설악으로 넣어야 됩니다. 설악산이고 금액은 800만원. 이렇게 세 줄짜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더 남았어요. 네, 자금관리 해야죠. 지급어음 현황. 그래서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을 이렇게 클릭, 날짜도 해도 되고 뭐 여기 계정 과목 코드를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F3. 그래서 밑에 어음 상태 발행이 이미 선택되어서 다음 셀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우리가 등록한 어음을 찾으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엔터 치면 발행일로 가는데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엔터로 넘어가시고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2020 1009로 고쳐야 됩니다. 네, 만기일까지만 고쳐 입력하시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습니다. 엔터로 올라가시면 적용 내용이 이렇게 싹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 등록도 해야죠. 자금 관리도 해야죠. 전표 입력도 해야죠. 해서 여기는 다른 문제보다 1점을 더 주었죠. 4점짜리. 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네.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이 거래명세표입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아니죠. 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출퇴근용 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대금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랬습니다. 거래자료도 입력하고 고정자산도 등록해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참 묘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중고 자동차 승합차를 구입했으면 이 공급자가 만약에 과세사업자라면은 여기 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잖아요. 외국어 학원. 네,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우리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제조업이 과세 재화를 팔았다. 그러면 과세. 근데 면세업 은행이 건물을 공급했다. 그러면 면세라고 그랬죠? 네,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입니다. 학원이 승합차 과세 재화예요. 승합차를 팔았다. 그런데 면세가 됐죠? 세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었으면요, 이런 문제 일반 전표로 낸다는 게 이게 현실에 너무 안 맞죠. 그래서 딱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학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우리가 취득 내역 고정자산까지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차량 운반으로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300만원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8일 일반 전표입니다. 7월 18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8번 방향키로 쭉쭉쭉 지나가서 금액은 1200만원짜리 엔터 치고 대변에 300만원 현금이니까 101번 현금 따다닥 가가지고 300만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또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는 미지급금 253번이고 이건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거래처를 걸고 가야죠. 현대 외국어 학원 대변에 900만원이죠. 900만원 엔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미지급금이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3번 미지급금은 현대 외국어학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준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하나가 더 있어요. 고정자산도 등록하라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4점을 주는군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여러분 해보셨죠? 클릭하셔서 엔터 치세요. 여기다 커서를 여기다 꺼내놓고 여기 맨 밑에 여기다 꺼내놓고서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겠습니다. F2 눌러서 차량 운반구 208번. 자, 거기 표에 있는 코드를 이제 여기서 넣으면 돼요. 101번 엔터. 자산명 승합차 취득일 2020 0708 18 기초에다 넣으면 안 되죠. 기초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 넣어야 되죠. 왜냐? 단기에 취득한 것은 여기다 다 넣는 겁니다. 신규에다가 전기에서 2월 됐을 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번에 넣어야 됩니다. 취득금액 1200만 원. 자, 9번에 가서 삼각방법 정율법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10번에 내려와서 내용연수 5하고 엔터 칩니다. 5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비구분 800번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이 800번대로 되어 있으니까 뭐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취득일이 단기면 4번에 취득일이 단기가 아닌 그 이전이면 기초가액에 넣는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면세 차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 공급가액 1200만원 즉 합계를 공급가액만 입력한 셈이 됐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공급자가 과세 사업자면 거기 세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액까지 넣으면 안 돼요. 공급가액만 넣어야 된다. 승용차는 전부 다 넣어야죠. 승용차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가 있네요. 예, 국세, 세금, 무슨 세금을 냈다는 거죠. 서대문 세무서에. 예, 12만원 홈택스에서 납부를 한 모양입니다. 자, 자료 설명.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소득세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비용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납부 대행만 해준 거예요. 회사 비용 처리가 아니다. 개정 과목은 뭐예요? 예수금 부채 감소시키는 날입니다. 자, 8월 10일 날짜로 입력할까요? 8월 10일이니까 위에 날짜 고쳐야 되는 거 아시죠? 8월로 10일 하시고 차변의 부채 감소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 방향키로 뚝뚝뚝 가가지고 왜 엔터로 가다는 위에 것이 복사돼요. 그러니까 방향키로 가셔서 12만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엔터 치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또 우리가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넣고 가야 된다는 거. 코드를 가지고 12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범합니다. 문제가. 다음에 481쪽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 네, 5출장 이 사람 거래처 걸어줘야 될 것 같고 숙박비, 교통비 전부 다 여비 교통비 처리하면 되겠고요. 8월 1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평가 문제. 8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그러니까 8월 13일 날 가지급금을 가지고 갔는데 얼마 가져갔다고 여기 자료 설명에 안 넣어놨어요. 예, 지금 쓰고 온 거는 지금 33만 원에 12만 원이니까 45만 원을 쓰고 왔는데 얼마 가져갔느냐? 예, 차익은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50만 원 가져간 것 같은데 8월 13일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8월 13일 위에 보이네. 5출장 50만 원 가져갔네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가지급금을 대변에 갖다 놓는 날이죠. 자, 날짜가 16일이니까 16일 입력하시고 대변에 가지급 134 5출장 123 네, 5출장 거래처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가셔서 50만원 대변에 입력해 주시고 또 엔터 치고 이제 차변 3번 입력한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부터 입력해 볼까요? 812번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뚝뚝뚝 가가지고 45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또 엔터 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죠? 네. 받은 거네, 현금으로. 예.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예. 5만원 남겨와서 회수했습니다. 예. 출장비 정산.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이 현금이라는 얘기. 그래서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에 꼭 조회하시고, 이 조회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가지급금이 차변이었으니까 오늘은 정산이니까 대변에 넣는 거다. 이걸 조회해 보고서도 또 차변에 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정산은 항상 반대쪽에 넣는 겁니다. 그 반대쪽.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는 글씨가 빽빽하게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6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거래 8월 30일, 8월 25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의 입금 내역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8월 30일에 매출처 사우스페이스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내역으로 확인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아마도 8월 25일 날 이게 임시 계정이면은 이제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가수금. 가수금으로 잡아놨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 가수금을 오늘 외상매출금의 회수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라는 것 같은데, 차변의 가수금으로 넣어야 될지 8월 25일 일반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 보이네요. 저는 25일 역시 가수금 원인 불명한 거,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이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의 가수금을 넣어야죠. 자, 날짜를 이제 밑에서 30일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257 가수금 가셔가지고 12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고 4번 대변에 이것이 외상매출금의 회수였단 말이에요. 108번 외상매출금이라면 거래처가 반드시 코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사우로 검색하시면 사우스페이스 1200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문제로 6문제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